그렇네요. 네, 다음 주제입니다. 민생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표님.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예, 뉴스 공장에서도 맹활려 가시고. 예, 예. 가끔 YTN도 나가시고. 예, 예.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대표님, 이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페이스북 가입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예. TV 민생연구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정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시민들에게 진짜를 알리자. 예. 근데 찾아보니까 다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팩트 찾기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인용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대표님 방금 저 치킨 보셨는데 예. 치느님, 네. 치느님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치느님 모셔왔습니다. 예. 네, 있어요. 예, 짜장면하고 짬뽕 치느님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닭값이 30% 정도 내렸다. 예. 육개 치킨을 만드는. 근데 치킨 값은 오히려 2만 원까지 올라갔거나 그대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닭고기 값이 30% 인하된 건 맞나요? 그러니까 육개가 예. 치킨값 말고. 예, 그러니까 원자재, 예. 원재료 닭값이 30% 인하된 것은 맞고요. 예. 그 18일 한국 육개협회 시세통계에 따르면은 치킨용으로 많이 쓰이는 90호 닭고기 1kg 가격이 3,308원이었는데 3개월 전에 4,538원에 비교해서 1,230원 정도 떨어져서 대략 27%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가격이 떨어진 건 맞는데 사실 이제 전체 구성에서 닭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원자재 값이 떨어졌는데 이게 고스란히 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체감적으로 이게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름 유가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 기름값이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예, 늦게 떨어져서 이제 속상해하는데 시차가 좀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치킨은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또 구조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반영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닭값이 4,0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치킨을 저희 가정에서 받아보려면 적어도 한 18,000원? 요 정도 16,000원에서 뭐 2만 원. 배달까지 하는 데는 2,000원, 2만 원까지 요즘에 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도표에서도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는 뭐 인건비라든지 다른 뭐 자재값들이 포장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한 16,000원 정도 되는 비용이 저희한테는 체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요식업의 이제 마진율이 일반적으로 25%에서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 정말 50%까지 남는 요식업이 있는데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한 18,000원은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이 생닭이 이제 원자재하고 요거를 이제 운반 가격 그리고 이제 염지라고 하죠. 소금으로 절이는 것까지 예. 해서 한 이게 4,500원에서 6,000원. 예. 그리고 기름이 한 1,000원. 그리고 튀김용 파우더가 한 500원에서 1,000원. 그리고 뭐 우리가 콜라도 또 주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콜라도 같이 왔는데 이게 한 1,000원 정도 되고요.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있고 인건비 그리고 상가 임대료, 가스비 이런 게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고 이제 마진이 한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 마진은 가맹 점주분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얻는 마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마진인가요? 소상공인이 얻는 마진인데요.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얻는 마진은 이 재료비에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를 약간 거기 마진을 얹어가지고 그렇죠. 독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있지만은 또 약간 비싼 거를 써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저울질하시는 그 업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치킨 프랜차이즈 엄청 많잖아요. 뭐 되게 많은데 우리가 예. 이제.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문제의식이 2만 원 안팎까지 이제 치킨 값은 우리가 내고 먹는데 근데 사장님들 우리 프랜차이즈니까 사장님들 우리 동네 중소상공인 분들이 버는 돈 한 마리 그걸 팔 때마다 2,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이분들이 고생은 다 하는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닭값 그러니까 육개 온자재인 육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제가 우리 뭐 치킨 가맹점주 협의회분들한테도 본사가 너무 많이 예를 들면 뭐 도매 마진을 너무 많이 붙였다든지 홍보비를 너무 많이 뜯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일부 부자재 가격에 폭등차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긴 했는데 예. 대표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팩트 체크된 거 있는지? 예, 지난달에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본사에서 튀김용 기름을 납품가의 한 2.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업주들한테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런 풍물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 예. 기름을 아주 예를 들면 규모를 근대로 저렴하게 갖고 온 것을 예. 가맹점들에게는 두세 배로 팔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원에 마진을 가져와서- 붙여도 너무 붙여버린다는 거잖아요. 1,000원에 가져와서 2,200원에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진 엄청 붙여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예. 되니까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왔고요. 예. 뭐 거기에서는 또 본사에서는 또 아니라고 그 프랜차이즈 업체는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예. 이제 이게 문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붙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이라고 예. 보통 하죠.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올해 4월 말부터 얼마나 이 그 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가가 3만 원이고 그 납품가는 6만 원이면은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이거는 불공정이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헌재에 이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말에 지금 빨리 이거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이거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치킨에서도 보면 소스 이런 게 영업 비밀이잖아요. 예. 그걸 지금 알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비법이라든지 기밀이 아니라 내가 그 프랜차이즈 가입됐는데 나는 힘든데 본사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예를 들면 동네에서 무에 예를 들면 내가 한 500원 주고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본사는 나한테 2,000원 파냐. 이렇게 도대체 그럼 얼마에 구매해서 얼마에 넘기는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 근데 이거를 점주께서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이거를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영업 비밀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본인들이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주면 얼마를 부쳐먹는지에 대해서 밝히라는 거기 때문에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무리한 주장,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프랜차이즈 점주들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를 믿고 가입하는 계약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해줘서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거기까지는. 예. 근데 이번에 팩트 체크를 확실하게 한 게 육개 가격이 30%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왜 우리 치킨은 떨어지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예.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저도 기름값을 네. 든 거예요. 기름값은 그래도 시차를 두고 떨어지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킨 가격이 그러니까 기름 가격도 유가도 변동을 하잖아요. 네. 치킨 가격도 변동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예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예,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특정 엄청나게 뭐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동일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오르면은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돈을 더 내고서라도 공급을 하고 만약 떨어지면은 이익을 보는 구조라서 업주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까지 예. 치킨 가격은 계속 오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네.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 이제 자연스럽게 오른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2만 원이라는 것은 좀 우리 친느님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서민 입장에서는 좀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감이 있고 예, 예. 거기에다가 육개값도 떨어졌다는데 그다음에 가맹점주들도 힘들다는데 본사만 너무 많이 벌고 또 우리한테도 많이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서민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그 육개 업체들 뭐 하리미니 마니커니 모구촌 이런 데는 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렇죠. 국민들 예. 조금 더 뭔가 친느님에 대한 네. 서운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대표님 우리 예전에 통큰 치킨이라 해가지고 예, 예. 특정 특정 대형마트에서 막 5,000원짜리 치킨 나오고 그랬잖아요. 5, 6,000원짜리. 예, 예. 그렇다면 또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뭔가 이렇게 저렴하게 치킨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은 지금 좀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 것 같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통큰 치킨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진을 남기지 않는 어떤 마케팅 행사의 일환이었어요. 손님 그렇죠. 끌어모으기 딴 거 그래서 사라 그러고 L 마트에서 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이거 치킨을 사러 오면은 다른 것도 사기 때문에 이거를 그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일반 소매점에서는 마진을 남겨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오히려 이게 좀 그 시장 경제를 그 경쟁 관계를 파괴하는
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일주일 만에 이걸 행사를 하다가 그렇죠. 중단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 이거 저희들- 기억나요. 저희들 또 문제제기 많이 했죠. 왜냐면 동네 치킨집 다 죽게 생겼다. 예. 당시에 그 엘마트 오전 7시부터 줄이 길게 줄을 늘어서서 서셨어요. 10시 개장인가 그런데 치킨을 못 드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아우성이 좀 있었던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홍보 효과는 확실히 있었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할인 행사 같은 건 1+1 뭐 그런 행사들 그런 것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예,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뭐 밀어내기, 떠넘기기 식으로 해가지고 본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가맹점 업주들이 이렇게 손해를 부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공정위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거는 마케팅 비용으로 지금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본사 생생 내고 비용은 점주들이 내게 하니까 예. 손해 보는 거예요. 두 마리를 한 마리까지 파니 손해가 당연한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치킨이 옛날에 본사가 다 그걸 비용 부담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데 예. 디귿으로 출발하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예. 그런 데는 이제 착한 데인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주문앱하고 배달 대 이것 때문에 점주님들이 힘들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계속 오거든요. 예. 비용도 늘어났고. 요건 어떻습니까? 팩트체크가. 일단- 시민들은 좀 편하게 주문을 하고는 있는데. 예,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좀 편하지만은 네. 이 주문 앱 시스템이 광고를 또 붙이는데 광고를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상단에 또 배치하는 그게 이제 포털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 돈이 없는 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되는 곳만 잘 되고 안 되는 곳만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상생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그 배달 앱들도 굉장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좀 모색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나 상단해주고 예. 또 주문에 가입해야만이 주문이 들어오니까 불필요한 비용을 내게 된 비용이 거잖아요. 계속 이제 나갈 수밖에 그쵸. 없죠. 예, 예. 요 문제는 좀 아무튼 시민들이 주문 앱을 많이 쓰니까 해보셨죠? 배달 어플 써보셨죠? 그럼요. 많이 하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점주님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거 맞는 네. 것 같아요. 좀 걱정이네요. 그 부분은. 예. 예. 자, 이렇게